진정한 여권이란 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듯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일명 기습적으로 혹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다시 직원 식당을 찾아갔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이 밥 먹다가 다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자리가 전혀 예고를 안 하고 하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저런 깜짝 방문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어도 경호실에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경호실은 공격스러워하는데 그럼 문 대통령이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네. 가장 만만한 게 부하 직원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직원 식당에 가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일이 어떻게 잘 돌아갔느냐를 살폈다고 하고 제가 만만한 게 부하 직원이라는 얘기를 왜 들었냐면 네.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요즘 눈에 안 띄게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는 빨리 밥 먹고 가서 점심시간에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가버리는 바람에 네. 그 쉴 시간 뺏겼죠.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저 청와대 비싼 산책까지 하셨는데 아시겠죠? 문 대통령 워낙 산 좋아하시고 산 돌아하시니까 체력도 좋으시고 하니까 1시간 산책 별거 아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쉬는 시간도 뺏기고 산책도 강제로 따라갔다 오는 희생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이제 저기 식당을 갑자기 찾아간 거는 그야말로 탈권위 소통 행보인데 네. 저 분야에서는 저도 뭐 여러 6개 정권 가량 취재를 했는데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뭐 사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청와대 그러한 거의 배경으로는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 행보를 많이 했는데 그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모시면서 나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또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최근에 87년 이후의 대통령 중에 청와대에 있다가 다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마 과거의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직원 식당에 가서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집권 초에는 이제 저렇게 한 달 동안은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매번 뭐 저런 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하더라도 이제 뉴스가 나중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러한 소통 행보의 어떤 이벤트를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안보하고 경제 분야에서 결국에는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 일로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앞으로 없애겠다 공공 분야 이렇게 했지만 과연 그 공항 찾아가서 그런 의지를 밝힌 건 아주 좋은데 그런 거를 실제로 어떻게 이뤄내느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이제 정치의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선한 메시지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 실행력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려요. 네, 저는 출발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보에 이어서 또 찾은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회성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 네. 남들이 보기에는 뭐 취임하는 즉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잠잠하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을 찾는 이런 소탈한 행보라든가 또는 네. 뭐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행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정책판을 만들어 놓고 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당과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 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쇼 형식이 아니라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이 진정으로 역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빠르게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관, 내각이 출범해야 되고 또 야당과의 이 소통과 협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내면서 취임 후에 100일, 6개월, 1년에 어떤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일관된 거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일관되게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되게 다른 나라와 소통도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 특히 사드와 같은 부분은 청와대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청와대 입장이 없어요. 사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타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좀 앞서면 제가 쓴소리를 좀 드리자면 네. 뭐 대통령이 저렇게 소탈한 행보를 하는 거 국민들 박수 보내고요. 또 대통령이 저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게 아닌데 사실 저게 좀 지나치면 국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런 행동은 바깥에 대통령이 일종의 그 일정을 소화하다가 국민들을 만나거나 또는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갑자기 만나고 악수하는 거가 좀 다르고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예고 없이
식당으로 왔을 경우에 직원들은 언제 또 대통령이 올지 모르는데 이런 긴장감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의 효율에서 네.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과 탈권위적 소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좀 위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좀 가려야 한다. 우리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네. 자꾸 들으면 불편해지고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과하면 좀 덜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이 탈권위적 행보를 했다. 제가 조금 더 쓴소리를 드리자면 정말 점심시간에 저렇게 식사하지 말고 네.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 대행하고 정말 밀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당신 내 이번에 한번 정말 도와달라. 네.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느냐.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오늘 좀 찍힐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뭐 굳이 제가 변호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면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는 겸사하는 직원이 소화가 잘 될 리는 없지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라도 좀 편하게 한번 밥을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다행인 거는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화면을 좀 유심히 봤는데 좀 신기했던 거는 뒤에 뭐 여직원 분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그게 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자료하고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차이점을 보면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탈권위 이런 것은 많이 주장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들은 잘 안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내가 그런 일 할 시간에 정책 만들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생각도 가시는 거예요. 정치인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써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정기환 평론가가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모습 더하기 또 일하는 모습 보여줬죠. 뒤에 여직원분들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밥 편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겉으로 그렇지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현 평론가님 말씀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 또 국민들한테 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대통령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대통령의 좋은 마음, 선의의 마음은 대통령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국민들한테 일일이 보여주면서 할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그 좋은 말씀이면 존경심 또 조금 그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런 좀 권위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만 정치 현실이라는 것은 엄연히 정당 간, 정치인 간의 이해득실의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현장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저런 연성의 정치적 행보가 실제 협상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은인자중했던 정혁준 변호사님. 저도 청와대 식당에서 몇 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저런 행보를 갖다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 가장 밑에 있는 자리부터 제일 높은 그 극상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그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닌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 행보는 참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에 없던 눈높이를 낮춰준 대통령도 목격은 했는데 그래도 다음으로 느끼고 싶은 무게감 있는 정책적인 제스처 혹은 제안 혹은 실행은 어디서 봤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런 탈권위 소통 행보는 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옛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만 해도 비서관이 네. 대통령을 막 본관에 만나러 가는데 아주 초긴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에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야 비서관이면 자주 만나는구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식당 옆이라도 자주 보고 이러면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쉽게 말해서는 노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네. 이제 결국에는 보여줘야 되는 거는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 다가온 아까 말했지만은 한미 정상회담 네. 불과 지금 뭐 열흘 좀 지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6월 네. 하순이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 동북아의 이 복잡한 그리고 다이나믹한 이 정치 정세 속에서 네.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느냐 그 전략적인 거를 그래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사드는 미 정부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한 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여러 가지 복지를 증진하는 문제 그리고 경기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경제를 이제 성장을 이끌어는 소득주도 네.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현재는 보여주는 이런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인적 진용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또 김동연 부총리가 본인의 소신을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런 소통 행보는 워낙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요. 실행력으로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행보. 김정숙 여사에게 양보를 한다면 어떤 걸 양보를 해야 될까요? 역시 뭐 그런 소통 행보 같은 경우 특히 네. 김정숙 여사는 여성 문제, 보육 문제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정숙 여사 함께 해나가는 것 그리고 현대사의 지도자 대통령은 그런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뭐 카리스마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소통을 잘하고 정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그런 공동의 작업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정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미세먼지 지금 다양한 정책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일단은 남북관계 또 동북아 지정학적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함께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야당의 30일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 네. 지금 첫발 뗀 건데요. 지금은 뭔가 국정을 위해서 좀 도와줄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이제 친서민 소통 행보라는 것이 경총에는 필요가 없겠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에는 필요가 없겠습니까? 대기업에는 필요 없습니까? 중소기업에만 필요합니까? 야당에도 필요하고요. 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의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양극화 문제나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경제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친서민적이고 소통 행보고 통합적 행보라고 하지만 경총 구짓죠, 재벌 질타하죠 이런 과정에서 이 재벌들이 정말 권력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기업이 권력의 통제를 받느냐. 저는 이미 우리 사회는 권력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려면 반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들도 소통의 파트너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꼭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순서 드린다는데 못 드렸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는 뉴스 8에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